대한민국이 4강에 올라갑니다.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2002년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4강 신화를 만들어내며 전국을 뒤흔들었던 그 순간, 이 월드컵의 열기는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축구공을 들고 운동장으로 뛰쳐나갔고, 부모들은 아이들을 축구학원에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전역에 유소년 축구 붐이 일어났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탄생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이 직접 뛰고 싸우며 눈물을 흘렸던 축구 예능, 그리고 이강인 같은 슈퍼스타를 배출한 전설의 프로그램. 오늘은 나라라 슛돌이에 대해 알아봅시다. 2005년 해피선데이의 코너로 등장한 나라라 슛돌이. 최재형 PD가 담당하게 되고, 슛돌이라는 이름답게 프로그램의 구성은 7세 미만 미취학 아동들로 FC 슛돌이라는 팀을 꾸려 축구를 배우며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다시 성행하고 있는 어린이 관찰 예능의 원조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초기 시즌에는 미숙한 아이들과 비전문 지도자가 만나 축구를 하는 꼴찌들의 도전 같은 컨셉을 가졌습니다. 2005년 10월에 방영된 시즌1, 감독 김종국, 코치 신정환, 나라라 슛돌이는 당시 예능계에서 굉장히 신선한 컨셉이었으면서 출연하는 아이들의 외모도 귀여워서 방영 초기부터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됩니다. 어린이 선수진들을 꾸리고 첫 경기를 차범근 축구교실과 하게 되는데, 결과는 21대 0 대패배. 경기가 끝난 후 선수들이 엄마에게 달려가 우는 장면들을 보면 축구 예능이긴 하지만 아이들 귀여운 맛에 보는 예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유소년 강팀들과의 경기로 항상 지는 모습들만 보여주던 슛돌이는 5개월 만에 첫 승을 거두며 단순히 아이들이 귀엽기만 한 예능이 아니라 점점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새로운 재미를 줍니다. 네덜란드 유소년팀과 경기를 하면서 당시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감독인 아드보카트 감독을 만나기도 하고, 2006 독일 월드컵 특수를 노리고 축구 예능답게 독일로 떠나기도 합니다. FC 슛돌이의 축구 실력도 초기에 비해 크게 상승했고, 김태수 같은 에이스 선수를 영입하면서 팀의 전력을 보강하기도 합니다. 꼬맹이 월드컵이라는 자체 대회를 열어 FC 슛돌이는 준우승이라는 준수한 성적을 내기까지 합니다. 잘하는 팀들을 데려와 자체 컵대회를 여는 것은 현재 스포츠 예능들에서도 단골 소재로 사용 중이기도 합니다. 이후 슛돌이는 지금까지 만난 강적들 중 에이스 선수들만을 꾸려 슛돌이 드림팀을 방영합니다. 드림팀인 만큼 감독도 국가대표 출신인 유상철 감독을 감독으로 영입합니다. 슛돌이 드림팀은 축구의 고장 영국으로 넘어가 토트넘과 레딩 FC 어린이 선수단과 대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2006년 9월 멤버들이 초등학교 입학 나이가 다가오게 되면서 일부 멤버가 교체되고 나라라 슛돌이 2기가 시작됩니다. 시즌 1부터 함께한 최성우, 이승건 뿐만 아니라 김병지 선수의 아들은 김상과 이을릉 선수의 아들은 이태석이 합류하게 되면서 FC 슛돌이의 전체적인 실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감독 역시 비선출이 아닌 유상철 감독이 감독을 계속 맡게 되면서 경기에 진심인 모습이 보여집니다. 하지만 방영 2개월 후인 11월 KBS ETV에서 KBS N스포츠로 방송 채널을 옮겨지면서 인기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시청자들의 다양한 재미를 충족시키기 위함이라는 명분으로 각기 다른 컨셉으로 방송을 편성하는 독특한 형식을 취합니다. 매주 일요일, 월요일, 수요일 각각 시합판, 특별판, 미션판으로 나눠 아이들의 성장 스토리를 다각도로 조명한 것입니다. 일요일 시합판에는 한 주간의 성과를 확인하고 FC 슛돌이 팀의 공식적인 축구 경기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월요일 특별판에는 시합판에서 미처 보여주지 못했던 비하인드나 일상, 훈련 등 다양한 에피소드를 다뤘고, 수요일 미션판에는 축구 실력 향상을 위한 특정 미션을 수행하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하나의 방송을 쪼개 여러 날로 나눠 방영한 것도 다양한 선택지가 되어 장점이 될 수도 있었지만 문제는 방송사였습니다. 일요일 시합판은 KBS N스포츠에서, 월요일 특별판은 KBS N조이에서, 수요일 미션판은 KBS N드라마에서, 드래곤볼도 아니고 슛돌이는 여러 방송사에서 쪼개 방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7년 4월 슛돌이 3기가 시작됩니다. 전설의 슛돌이 3기. 단 한 명의 아이가 프로그램의 무게중심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강인의 등장. 단순히 현재 이강인이 뛰어난 선수로 활동한다, 이것이 아니라 슛돌이 때부터 엄청나게 뛰어난 플레이로 그 두각이 드러났습니다. 현재 와서도 이강인 선수의 팬덤이 커지게 되며 과거 슛돌이 3기 방영분들이 역주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강인뿐만 아니라 서요셉, 김성민, 이태석 등 미래 프로 축구 선수들이 된 멤버들이 많았습니다. 그로 인해
슛돌이 시즌3는 20승 4패, 승률 83%라는 말도 안 되는 성적을 기록합니다. 심지어 4패도 2번은 차범근 축구교실, 2번은 평균 연령 2세가 더 높은 팀에게 진 것으로 시즌3 슛돌이는 역대 최강팀으로 시즌1 이후로 가장 인지도가 높은 시즌이 됩니다. 이후 2008년 3월 시작한 시즌4 공개 오디션을 통해 멤버들을 뽑고 4기 FC 슛돌이 팀의 실력도 준수했지만 슛돌이의 주인공이었던 이강인의 부재로 인해 인기가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9년에 시작한 시즌5 4기부터 떨어진 인기는 5기 때 회복하지 못하면서 5기를 끝으로 슛돌이는 완전히 끝나는 듯 했지만 5년 후인 2014년 5월 슛돌이가 6기로 돌아옵니다. 2014 브라질 월드컵을 맞아 다시 돌아온 슛돌이는 월드컵 특수를 노리고 기획되었지만 간만에 슛돌이가 돌아왔다는 화제성으로 잠깐 반짝했을 뿐 눈에 띄는 스타 플레이어가 없어 인기를 끌지는 못하고 2개월 만에 브라질 월드컵과 함께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29일 킥오프 편이 방송되면서 이번에는 케이블이 아닌 지상파로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슛돌이 시즌7 나라라 슛돌이 더 비기닝 1기 PD였던 최재형 PD가 제작을 맡게 되고 감독은 공석으로 1일 감독을 전전하다가 이영표가 감독을 맡고 김종국과 양세찬이 코치를 맡게 됩니다. 지상파 복귀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부활한 슛돌이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강원도 남동부 지역을 한정해서 멤버들을 꾸립니다. 첫 경기 3초 만에 선제골을 터뜨리면서 슛돌이의 저력을 보여주나 싶더만 동점골을 허락하고 점점 점수차가 벌어지더니 결국 패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회차가 거듭할수록 실력이 상승하기 시작하며 평가전부터 태백산맥 강원도 축구대회까지 5연승을 하면서 결국 대회 준우승까지 차지하는 좋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아이들의 성장으로 새롭게 슛돌이의 전성기가 시작되려나 했지만 준우승을 끝으로 슛돌이 더 비기닝은 끝나게 됩니다. 끝난 이유는 2%대 시청률이나 떨어진 화제성이 아니었습니다. 원인은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단체 활동이 어려워지고 상대팀을 섭외하고 경기를 여는 것이 점점 불가능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연진들이 어린 아이들이다 보니 촬영 자체가 더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제작진들은 아이들과 스태프들의 안전을 위해 2020년 7월 시즌을 마무리 짓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추억의 예능으로 남은 나라라 슛돌이, 현재 K리그도 역대급 흥행을 이끌고 있고 내년 2026 북미 월드컵이 개최되는 것을 생각하면 슛돌이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